저희가 지난해 8월 29일이었던가요? 29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왜 그 전날 변호사님이 박정훈 대령하고 군검찰에 네, 갔다가 갔죠. 그죠? 28일이었고 맞죠? 갔던 때. 예. 그날 그 이른바 이제 VIP 경로설을 박정훈 대령이 직접 예, 육성으로 말하기 시작한 때죠. 맞아요. 육성으로 녹음한 그 파일을 군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 그걸 이제 딱 공개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너희들 이거 제대로 알고 조사하라 하라. 응? 그러니까 그쪽에서 놀라가지고 막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틀질 못하시고 그 다음 날 저희 이제 오마이 TV에 네. 처음 나오셔가지고 그 문제에 박정훈 대령의 녹취록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의 큰 신호탄이었어요. 그렇죠. 예,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VIP 경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그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문서로해서 만든 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박정훈 대령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대통령의 경로와 관련한 그걸 증언을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것이 이제 오마이 TV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그때 그걸 처음 이제 녹취록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MBC에서도 뭐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자 그런 것이 이제 지난해 8월 하순이었는데 이제 한 9개월 지났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저희가 뭐 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취재하고 보도해 왔는데요. 자 이제 엊그제 이제 변호사님이 이제 그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화 기록, 자 이걸 이제 공개가 또 됐는데 뭐 이게 이제 거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나올 건 거의 다 나온 거죠. 네. 제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7월 31일자 통화가 나왔을 때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랬는데 뭐 그 이후에 7월 31일 날그 대통령실의 일반 전화가 공개가 됐고요. 이제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 군사법원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총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의 항명 사건이다. 근데 이제 하나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집단 항명 사건이죠. 그래서 항명 수괴가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뭐 지금 이번에 이제 드러난 통화 기록을 보면 대통령이 통한 시점 그 안팎으로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뭐 온갖 정부의 권력자들,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 사건에 개입을 한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것은 또 뭐 공수처가 더 수사를 하든지 또 이후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봐도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반론을 펴기도 하는데 그건 일반론적인 얘기고 이거는 너무 뚜렷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뭐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과연 대통령과 국무위원이라는 게 본질일까요? 제가 볼 때는 공범 간의 통화 같은데요. 뭐 자연스럽죠. 공범 간의 통화니까. 예. 참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데. 자, 이게 지금 대통령이 세 번을 통화한 사실이 그날 이제 문제에 8월 2일 날로 드러났는데,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애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대통령의 그 경로, VIP 경로가 원래 있었던 날이 7월 31일이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수사 기록 이제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를 장관이 갑자기 하게 되는 날이죠. 모든 걸 다 취소하게 하고 언론 브리핑 뭐 국회 보고. 그래서 그날 이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후에 지금 양상을 보면 대통령이 뭔가 그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또 경로를 했다는 게 지금 그런 흔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된 네. 그 저와 8월 24일 작년 8월 24일 날 이 박정훈 대령과 나눈 대화의 끝자락에 보면 제가 경로가 경로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7월 31일 날 한 번 경로했다면 이거는 국정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경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월 2일자 이 통화는 제가 명명한 경로 3입니다. 7월 31일이 경로 1,
네. 또 8월 1일 날 조사본부 이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 이제 경로 3가 이건데 이건 상상해 보면 추측해 보면 경로 1 곱하기 100일 거다. 경로 1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냈었던 것 같아요. 장시간의 통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통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동시에 이첩 기록 탈취를 위해서 부산하게 움직였거든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고 경북청 그다음에 국수본까지 총동원되고 짧은 시간에요. 불과 한 3, 40분 내에 그게 다 동원된다라는 것은 그때 대통령의 경로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통화가 이제 공개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뭐 내용이 다 적법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주장 속에 감추고자 하는 게 있죠. 뭐냐면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첩 기록 탈취, 항명수계 입건이 대통령의 지시로 됐다면 그건 진짜 탄핵 사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그 총대를 국방부 장관이 매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입건은 지시했노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미 이첩 기록 탈취에 대해서는 자기가 발을 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국방장관이.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첩 기록 탈취를 자기가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항명 입건을 지금 자기가 지시했노라. 그리고 12시 5분이라고 시간까지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장한테 자기가 지시한 시간이 12시 5분이다. 그런데요.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8월 2일 12시 4분 통화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통화 기록을 좀 볼까요? 예. 아니, 보면서 예. 8월 2일 12시 두 번째 4분. 거? 예, 저기입니다. 예, 그 예. 노란색 표시에 위에 칸. 네, 네. 예, 노란색 표시는 대통령의 전화였죠. 이미 다 그렇죠. 공개된. 그 위에 보면 12시 4분에서 3분 6초간 김기환 사령관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그 개인 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의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네. 3분 6초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1초 간격으로 대통령과 통화가 또 이어져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의 통화가. 추정해 보면 김기환 사령관이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통화를 하는 중에 대통령의 전화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끊고 바로 받은 겁니다. 시차가 없어요. 그 사이에 12시 5분에 어떻게 검찰단장한테 지시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하고 전화하다가 곧바로 대통령과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면서 뭐 다른 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줬다거나 뭐 했다는 건가요? 좀 납득이 안 되는. 그거는 뭐 예.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건 사실상 안 납득이 되는 안 거고. 되는 뭐, 얘기고요. 글쎄요. 뭐 또 다른 폰을 한 손에 또 들고 그렇게 양쪽으로 통화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 네.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 쪽에서는 12시 5분이라는 시간을 특정해서 지금 의견서를 냈거든요. 공수처에 그 공지한 그 입장문에 보면 12시 5분에 검찰단장한테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니 대통령의 통화는 무관하다. 내가 먼저 지시했노라.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12시 5분 그거는 지금 이종섭 통화 기록에는 지금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엽 검찰단장의 핸드폰에 그게 남아 있다면 뭐 근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기록상으로 보면 충돌하는 지점이 저거다. 통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과 무슨 통화를 한다는 건지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지 더군다나 문자 메시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를 입건하는 건데 네. 그건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런 장관이 보면 이전에도 벌써 여러 번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짓말을 했는데 저는 자꾸 거짓말을 낳고 예. 있는 게 아닌가. 12시 05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한번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 통화 기록에 잘 보세요. 12시 5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종석 국방장관이 12시 5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뭔가 통화든 뭐든 12시 5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뭘로 밝혀질지 혹시 모르죠. 그게 대통령과 김동엽 검찰단장의 통화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동엽 검찰단장의 통화가 아니라고 볼 보장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지겠죠. 저희도 군사법원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김동엽 검찰단장의 핸드폰 다 통신 기록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거든요. 네. 지금 이 통신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게 뭐냐면 대통령의 이 경로, 그다음에 경로 3까지도 다 입증이 되는. 네. 그다음에 특히
8월 2일자 통화는 매우 이상한 관저에서 3번에 걸쳐서 장시간의 통화를 그것도 개인 폰으로 저쪽에 개인 폰인데 개인 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매우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드러날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연막 작전을 친 거다. 질책 운운하고 있고 초급 간부 운운하면서 미리 이제 도망갈 구석을 마련해 놓은 거죠. 변명거리를. 저번 기자회견 제가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질책이 드러난다면 아마 그래서 내가 질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라고 할 거다. 지금 용산의 태도가 그래요. 그렇죠. 자, 통화도 나왔고 8월 1일 날 이제 7월 31일 날 경로했다라는 것은 다수의 진술까지 나오고 있으니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저번 기자회견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니까요. 머리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시점이 또 안 맞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거는 뭐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기가 좀 질책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날 상황은 이게 7월 30일이라면 혹시 그런 얘기가 좀 뭐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8월 2일은 지금 이첩을 해병대 수사단 그렇죠. 박정훈 대령이 자 직무에 맞게 이첩을 강행한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내용으로 질책을 했다는 건 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8월 2일 상황을 보면 7월 30일 상황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난리가 난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냐하면 예. 8월 2일 날 보십시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전부 다 나서서 그 국가수사본부 경북청에 전화질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던 유재현과 이시원이 통화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 결국 오후 늦게 16시경에 통화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검찰단장은 해병대 사령부로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하라고 하고요. 또 검찰단 직원은 경북에 있는 안동까지 네. 수사 기록을 뺏으러 가고요. 이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8월 2일 날 밤에는 집단항명 수계라는 인지보고서가 작성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신청됩니다. 청구되는데요. 이건 진짜 난리 법석. 뭐 불교를 좀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야단 법석이라는 그게 딱 떠오르는 뭐 그 정치인이 표현했던 호떡집에 불났냐 이 상황이 떠오르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 난리가 나고 외국에 있는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이렇게 통화하고 이건 뭐 저게 침공이 있었나요? 대통령도 그날 휴가 첫날이죠, 또? 네, 휴가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조차도 뭔가 다급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조차도 뭔가 다급했다.